군포, 안산, 안양, 의왕에서 거주가 필요하신 분, 오래되고 낙후된 도시가 아닌 깨끗한 곳에서 거주하고 싶으신 분, 3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필요하신 분, 바로 이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에 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나와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임대주택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경기 남부권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군포, 안산, 의왕, 안양 총 4개 지역에서 동시에 모집이 진행되며 각 지역별로 다양한 평형과 입지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고 얼핏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모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위치, 임대료, 그리고 거주기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 임대박사 채널에서 잡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핵심이 되는 킥포인트 먼저 안내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4가지만 알고 계셔도 전체 공고의 흐름과 중요한 방향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킥포인트는 바로 신청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이죠. 우선 여러분께서 이번 모집이 기본 요건을 충족하시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모집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군포, 안산, 의왕, 안양 등 4개 지역에서 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고는 현재 거주지에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된다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시든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우선 하나의 문턱은 넘으셨습니다. 물론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대한 상세한 조건은 영상 중후반부에서 따로 설명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데 그럼 특별히 유리한 점은 없나?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는 입주자 선정 시 우선순위에 대한 이점과 그리고 가점 항목에서의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해당 지역 거주자가 더 유리한 구조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나는 지역 외 거주자인데 과연 신청해도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임대주택의 경우 통상 가점이 9점 이상이면 당첨 안정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가점 항목은 단순히 거주지, 우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역 가점 외에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점 항목이 5가지나 더 있습니다. 물론 이 항목들은 신청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항목 자체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하죠. 만약 지금 계산해봤더니 본인의 예상 가점이 9점 미만이고 혹시 놓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영상 후반부에서 정리해드릴 입주자 선정 기준과 가점 항목 설명을 꼭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순한 점수 계산이 아니라 한 항목 차이로 당첨 여부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 곧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4개 지역 총 11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동시에 모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설명이 끝나고 바로 단지별 입지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번 공고에 포함된 단지들은 모두 정부가 철저하게 계획하여 조성한 택지지구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주거 편의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만큼 이번 공고에서는 어디가 경쟁률이 낮을까?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 차원에서 본인의 생활 반경과 패턴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출퇴근 거리, 손주의 등하원 동선 등 생활 기반과 연결된 동선을 먼저 검토하신 뒤에 어느 지역, 어떤 단지, 어떤 평형이 나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지 우선적으로 판단해보고 결정하자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인 부분은 이번에 포함된 단지들은 노후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오래된 단지도 입주 20년차 수준이며 실제로 단지별 관리 상태도 준수한 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무려 510세대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단지별로 적게는 5세대부터 많게는 무려 60명을 모집합니다.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현황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정 단지의 특정 평형의 경우에는 대기 중인 예비자 현황이 10명 미만인 단지도 있다 보니 이런 단지에 당첨이 된다면 보다 빠른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지역도 많고 단지도 많은데 주택 유형도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가장 작은 타입에서 가장 큰 타입까지 거실 크기만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런 평면이 최근 분양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면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복도형 구조이지만 이건 정부에서 수십 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며 수많은 입주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활 동선과 안전, 관리 효율성을 고려해 설계한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공간 낭비 없이 실사용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며 입주 후 가구 배치나 수납 동선도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처음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적합한 구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용성과 합리성을 모두 갖춘 평면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저렴한 임대료와 거주기간에 있습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증금을 최대한도로 전환하게 되면 월 임대료는 최저 약 6만원에서 최고 약 16만원 수준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고금리의 시대에 이 정도의 임대료로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건 누구에게나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물론 해당 임대료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상호전환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영상 후반부에 안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영상 후반에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공하는 7% 고금리 적금에 가입하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금을 최대한으로 전환하여 5월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주거비에서 오는 압박을 줄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다 여유 있는 삶을 계획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핵심 킥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바로 이번 모집 단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점일 겁니다. 이번 모집은 경기 남부권, 그 중에서도 군포, 안산, 의왕, 안양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단지별로 입지 조건과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활 반경과 가장 잘 맞는 곳이 어디인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단지가 위치한 지역과 주변 환경을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군포시에 위치한 3개 단지 보시겠습니다. 군포지구의 당동 1단지는 바로 이곳에 위치하는데요. 1호선인 당정역이 단지에 연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합니다. 당동이야 말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 군포부곡 1단지는 단지 바로 옆에 송정체육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삶의 쾌적성과 편의성을 보다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외 추가적으로 부곡지구 또한 기본 상권, 공원 등 기본 인프라가 우수하죠. 세 번째는 군포송정 3단지입니다. 우리 단지도 1호선인 의왕역이 바로 앞에 있어 역세권 아파트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왕송호수가 위치하고 있어 주거 쾌적성 또한 갖추고 있는 단지입니다. 다음은 안산의 4개 단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신길 택지지구에 위치한 3개 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정부에서 조성한 택지 안에 있다 보니 기본적인 주거 여건은 모두 충족하는 단지입니다. 더불어 4호선인 안산역이 단지 인근에 인접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유리한 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 팔곡 단지인데요. 유일하게 도심지 안에 위치하지 않은 단지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안양관양동에 위치한 2개의 단지입니다. 2개 단지는 서로 인접해 있는데요. 동편마을이라는 택지지구 안에 묶여 있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과천을 대중교통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상당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죠. 다음은 의왕단지입니다. 첫 번째로 의왕부곡은 1호선인 의왕역을 바로 이용 가능하고 왕송호수가 인접해 있어 주거 쾌적성은 우수한 단지이죠. 다음은 의왕청계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청계 택지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포일 1, 2단지입니다. 포일 택지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선인 인덕원역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단지이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마음에 두고 계신 지역이나 단지가 하나쯤은 생기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각 단지별로 얼마나 많은 세대가 모집되는지 살펴보셔야겠죠. 단지별, 주택 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60명을 모집하고 있죠. 주택 유형 또한 타입이 너무 많아서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지만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좌측부터 우측까지 대체적으로 평형이 커지는데 각 방의 크기가 아주 조금씩 커지는 평면입니다. 입주 후에 내가 원하는 맞춤형 공간 구성이 가능한 실용적인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갖춘 단지들의 임대료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는 단지별 보증금과 월 임대료, 그리고 임대료 절감이 가능한 전환 방식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 보증금은 약 1,300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 월 임대료는 약 15만원에서 42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임대료 상호전환입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높이게 된다면 임대료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건 상호전환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되는데요. 보증금을 많이 납입할수록 월임대료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때 줄어드는 금액의 효과를 계산해보면 사실상 연 7%의 이자,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5,800원 수준이죠. 보증금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계산 방법은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비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실제 입주 시점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것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전환 가능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리 자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단순히 기다리는 기간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주거비를 절감할 기회를 준비하는 선제적 준비 시간으로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의미있고 가치 있는 대기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임대주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2가지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그리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이 2가지만 충족된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은 가구 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본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최대 90%, 2인 가구는 80%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죠? 자산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둘째는 차량가에 3,8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입주 직전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자산 변동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기준을 놓쳐 입주가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라고 한다면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예비자를 선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즉 경쟁이 발생했을 때 예비자는 전용 면적이 50 미만인 주택과 전용 면적이 50 이상인 주택의 선정 방식이 상이합니다. 50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이후 이분들을 대상으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마지막으로 추첨의 과정을 거치죠. 50 이상인 주택도 유사합니다.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는 않고 다만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분들이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순위 신청자들이 많아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다양한 가점 항목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추첨의 과정을 거치죠. 가점 항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총 7가지의 항목을 가감하여 합산하게 되는데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1점에서 3점의 점수를,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1점에서 6점의 점수를, 미성년자 여수에 따라 2점에서 3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추가적으로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 세대의 경우도 3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예외 없이 가점 3점이 부여되는데요. 세부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입니다. 이 외에도 감점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1년 또는 3년 이내에 LH와 국민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다면 감점이 적용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통상 9점이 되어야 안정권이다 보니 만약에 본인께서 이번에는 점수가 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지역으로 일단 이사를 하시고 청약저축만이라도 열심히 납입하면 총 9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이런 방식으로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점 세부사항은 신청자 개인차가 워낙 크다 보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시면 직접 검토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일정과 제출 서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접수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모집의 1순위 접수일은 6월 2일입니다. 1순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용 면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니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모든 청약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현장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 신청 접수 장소로는 4호선 평촌역에 위치한 LH지사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비해야 될 서류 목록과 추가적으로 기본 자격 요건 판단과 가점을 받기 위한 추가 서류들이 있으니 제출 서류들은 빠짐없이 지참하셔야 접수가 가능함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일정으로는 6월 13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6월 19일까지는 서류 제출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앞서 안내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후 9월 19일은 예비자 당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이 짧았던 만큼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텐데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임대주택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